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회사 단톡방에 하트 이모티콘 한 줄이 스쳤고 곧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건 글자뿐이었고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60초 전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 사무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는 줄이 생겼고 메일함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전 직원이 보는 회사 단톡방 알림도 계속 울렸습니다. 주인공 현주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전사 미팅 자료 또 밀리겠네. 9시 12분. 회사 단톡방에 낯선 문자가 도착합니다. 오늘 밤 8시 302호 기다릴게. 하트. 보낸 사람은 인사팀장 체리였습니다. 평소 전사 공지를 담당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료 민준이 작게 묻습니다. 여기 단톡방 맞지? 개인 대화 아니지? 숫자는 호텔 객실 번호처럼 보였고 빨간 하트가 사무실의 호흡을 멈추게 했습니다. 9시 13분. 메시지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읽었고 몇몇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지워진 건 글자뿐이었고 공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못 보낸 거겠지? 오전 10시 인사팀장 체리가 안내하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방금 메시지는 오발송 또는 외부 피싱 가능성이 있어 보안 점검 중입니다. 추측성 대화는 자제 바랍니다. 문장은 차갑고 해명은 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알 겁니다. 외부 피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해명이 의심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점심 이후 12시 40분. IT 보안팀은 로그를 대조합니다. 전송 시각은 9시 12분. 사내 네트워크에서 체리의 PC 로그인 세션으로 전송됐습니다. 외부 피싱의 흔적은 없습니다. 보안 담당 봉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싱은 아닙니다. 기술은 누가 어디서 보냈는지는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왜 보내졌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오후 4시 회사 전 직원의 미팅타운홀이라 부르는 전체 회의가 시작됩니다. 대표는 준비된 성과 자료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오늘 직원들의 시선은 슬라이드가 아니라 익명 질문창에 머뭅니다. 질문은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아침에 그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곧 질문 개시가 제한됩니다. 대표가 짧게 말합니다. 사생활 추측은 자제 바랍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깁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 그 문자였습니다. 대표는 사실 확인 중이라 말했고 정적만 남습니다. 퇴근 이후 밤 8시. 사무실은 비었고 관심만 휴대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누가 그곳에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누군가한테 보낼 걸 단톡방에 잘못 보낸 거겠지. 남자친구나 연인에게 가야 할 메시지였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동시에 올라온 두 통의 공지는 모두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첫째, 인사팀, 오발송 피싱 가능성, 내부 점검 종료. 둘째, 이사회, 인사팀장 보직 해임. 사무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공지의 하단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한 줄이 더 보입니다. 대표 직무 일시 정지. 외부 기관 포함 조사 착수. 대표님까지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메신저엔 조심스러운 단어들이 올라옵니다. 무슨 일이죠? 그 메시지랑 관련인가요? 혹시 두 분? 대표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직은 추정일 뿐입니다. 이 시점에 확인된 사실은 공지의 내용뿐입니다. 직무 일시 정지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영향력과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한 임시 분리입니다. 오전 11시 40분. 오전에 혼란이 가라앉자 조사 체계가 정리됩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총괄하고 실무는 법무실이 맡습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사팀은 배제됩니다. 외부 로펌이 배석하기로 확정됩니다. 법무실로 초기 자료가 모입니다. 지난 석 달 목요일 저녁의 반복 일정과 회사에서 도보 5분 거리 모 호텔 3층 소회의실, 사용 내역이 내부 검토용으로 정리됩니다. 임직원에게 공개된 것은 요약 공지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13시 10분. 메신저 전송 직전의 수정 기록이 조사 메모에 반영됩니다. 8시 30분 8시 301 302 변경 후 전송. 이 내용 또한 요약본으로만 구성원에게 안내됩니다. 당일 오후 법무실 외부 로펌 명의로 증거보전 안내와 면담 일정 통보가 나갑니다. 면담 대상은 대표와 체리 관련 결제선 관리자로 지정됩니다. 실제 대면 조사는 이해관계자 분리와 준비를 위해 다음 날로 잡힙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법무실 주관 외부 로펌 참관 하에 대질 면담이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석 달간의 사적 만남을 인정합니다. 호텔 3층 소회의실 이용은 법무 미팅이 아닌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대관비 일부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대표는 기혼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회사 규정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륜으로 확인됩니다. 이 결과는 임직원 공지 형식의 요약으로 공유됩니다. 이 지점에서 논점은 개인의 잘못에서 조직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사건의 사생활이 아니라 회사 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결정권은 어떻게 흘렀는지, 견제 장치는 작동했는지, 무엇이 기록으로 남았는지. 체리는 전사 인사 평가를 총괄했고 대표는 그 최종 승인권자였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만났느냐에만 머물 일이 아니라 사내 불륜과 함께 드러난 회사 자원 사용 권한 견제 실패라는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즉 권력 관계에서의 이해 충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주의 고민입니다. 직원도 아닌 대표 기혼자의 사내 불륜, 거기에 회사 돈까지 얽힌 정황. 회사가 기울 수도 있는 조합이라 현주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현주는 지금 분기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진 추천은 이미 올라갔고 결제선의 꼭대기는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감정과 무관하게 승인 배치 예산이 한 축으로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이 무거워집니다. 그 라인이 조사로 흔들리는 동안 현주의 건은 보류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지연 우선순위 하향 프로젝트 제외 같은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팀의 계약 연장, 신입 온보딩, 분기 마일스톤까지 같은 결제선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주와 팀의 커리어 일정 평판이 함께 달린 현실적인 계산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둘입니다. 하나, 퇴사. 당장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력서의 공백, 아직 베스팅 중인 스톡옵션, 그리고 큰 회사에서의 경력선이 끊기는 부담이 남습니다. 둘, 잔류. 아무 일 없던 듯 묵시하고 버팁니다. 그러나 안목에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더 흔들리면 팀 프로젝트 커리어가 함께 흔들립니다. 무너지면 모든 게 같이 무너지기에 현주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는 연봉도 높고 복지와 네임밸류가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숫자와 도장의 무게를 갖고 사람을 붙잡아 둡니다. 오늘 밤 현주의 저울은 두 쪽입니다. 조용히 남아 돈과 경력을 지키는 일, 감추지 않고 떠나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일. 잠을 앗아가는 건 늘 둘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무게를 더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